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초안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점, 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한 조합과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입장 문의 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8월 7일 K리그 3경기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는 전북현대 대 울산현대, 두 번째 경기는 대구FC 대 인천유나이티드, 세 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 대 강주FC로 준비를 했고요. 자, 첫 번째 경기로 전북현대 대 울산현대로 먼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K리그 1부 리그고 울산현대 대 전북현대. 자, 1위랑 2위가 붙는 경기죠. 자, 전북현대는 13승 6무 5패, 평점은 45점. 울산현대는 15승 6무 3패, 승점은 51점. 자, 최근 5경기를 최근 5경기를 보게 되면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5경기 3승 1무 1패, 그 다음에 득점은 8득점, 실점은 6실점. 마지막 경기는 패로 끝났고, 홈에서는 3경기 중에서 2승 1무 0패, 득점은 6득점, 실점은 4실점, 홈에서는 2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서 1승 1패, 2득점 2실점, 원정에서는 1패로 끝난 상황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전북이 홈이죠. 그리고 울산현대 5경기 중 3승 2무 0패, 득점은 8득점, 실점은 5실점, 마지막 경기는 무로 끝났고, 홈에서는 5경기 4경기를 치렀고 3승 1무, 득점은 7득점, 실점은 4실점, 마지막 경기는 무로 끝났으며, 원정에서도 한 경기를 치렀지만 이 원경기도 패가 없이 한 경기는 무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무. 자, 최근 5경기까지 봤고, 이제는 상대성, 둘이가 붙었을 때 전적이 어떤가 보시게 되면은 2021년 9월 10일 울산현대하고 전북현대가 원정에서 무가 떴고, 21년 10월 17일 2대1로 울산현대가 이겼죠. 전반전은 2대1이고 후반전에는 3대2로. 자, 그 다음에 21년 11월 6일 전반에는 1대1을 비겼고, 후반에는 전북현대가 역전을 해서 3대2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3월 6일 전반전에는 울산현대가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다가 후반전은 똑같이 1대0으로 울산현대가 이겼고, 그 다음에 최근 제일 마지막 경기가 22년 6월 19일 전반전에 3대1 대량 득점으로 유지를 해서 3대1로 경기가 마무리됐죠. 전북현대가. 제일 마지막 경기가 6월 19일. 이 상대성입니다. 둘이 맞대결 했을 때 나온 점수. 자, 그리고 전북현대 최근 5경기는 승무 승수패로 끝났고, 공식 10경기째 만에 첫 패배, 계속 승무 승승하고 있다가 마지막 경기 이게 패로 끝났고, 서서히 균열이 생기던 수비가 라인은 멀티 시점 호형, 지금 점점 수비가 점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마지막 패로 인해서 박진섭이 수비 중심을 잡아주고는 있지만 수비 균열이 생겨서 미흡한 모습으로 실점을 계속 주고 있다. 하지만 전북현대 공격에서는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고 막강한 활약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센 게 없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그리고 이전 경기에서도 전체 슈팅 7개 중 유효 슈팅 2개로 인해서 울산 상대로는 다 득점이 어렵다. 제 생각에는 수비 부분에서는 너무 미흡하고, 공격에서 뭐 이럴 만한 공격도 제대로 안 됐고, 하지만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득점은 어렵지만 한 최소 1점 정도 내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자, 그리고 울산현대 리그 5경기째 무패 흐름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정말 좋음. 쉽게 말해서 패가 없어요. 5경기죠. 승무 승승무, 못해도 패 대신에 무로 경기가 끝났다. 독보적인 1인 순항, 꾸준한 공격으로 득점 충분함. 5경기 모두 득점을 성공했고 3경기는 멀티 득점까지 기록을 했으며, 지금 분위기는 엄청 좋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통계로 봤을 때는
패가 없기 때문에 분위기상은 정말 좋고, 그리고 바코랑 엄원상, 레오나르도가 주요 공격이지만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도 괜찮기 때문에 불안한 수비 전북 상대로 멀티골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지금이 전북 현대가 수비가 정말로 빈혈하지만 그거를 울산 현대가 분위기도 좋고 바코랑 엄원상, 레오나르도가 주요 공격 선수들로 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골문을 뚫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경기를 봤을 때 추천 조합으로는 울산이 이길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다득점도 나올 것 같다. 쉽게 말해서 꾸준히 전북 현대는 한 골이 나오고 있고 울산 현대도 분위기도 좋고 이 세 명이 주요 핵심 공격도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추천 조합으로는 울산 승에 다득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경기로 제가 넘어가서,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와서 일단 보시게 되면은 대구 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자, 1부 리그고 현재 순위 같은 경우는 대구는 5승 12무 7패, 승점은 27점.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8승 10무 6패, 승점은 34점. 순위로 보게 되면 9위랑 5위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최근 5경기로 봤을 때 대구 FC 같은 경우는 5경기 중 3무 2패, 득점은 6득점, 실점은 80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졌고, 홈에서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2경기를 했고 1무 1패, 득점은 2득점, 실점은 3실점. 마지막 경기는 졌고, 원정 같은 경우는 3경기 중에 승은 없고 2무 1패, 득점은 4득점, 그 다음에 실점은 5실점을 했고 마지막 경기는 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5경기 중 1승 2무 2패, 그 다음에 득점은 5득점, 실점은 7실점을 했고 마지막 경기는 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홈 경기 같은 경우는 2경기 중에 승은 없고 1무 1패, 그 다음에 득점은 1득점, 그 다음에 실점은 2실점, 1무로 마지막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1무 1패를 했고 득점은 4득점, 실점은 5실점을 했고 1패로 마무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팀 맞대결 상대성을 봤을 때 전적을 보게 되면은 21년 3월 6일날 인천 유나이티드가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21년 5월 8일에는 대구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25일날 인천 유나이티드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 다음에 22년 4월 5일 인천 유나이티드가 2대1로 이겼고, 마지막 경기 22년 5월 17일 맞대결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랑 대구가 물어떴죠. 물어떠면서 이번 경기가 이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면은 대구는 리그 9위, 무무패, 무패. 아까도 보시다시피 승은 하나도 안 가지고 무무패, 무패로 최근 5경기가 끝이 났죠. 이거 보시게 되면은 5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7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전 경기 수원에서도 3경기 모두 멀티 시점을 허용하고 측면에서 실점 빈도가 높다. 지금 대구는 문제점은 측면에서 실점이 제일 빈도가 크다. 그래도 꾸준히 5경기 모두 득점을 해주고 있고, 멀티 득점은 한 골로 공격 쪽에서는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서 5경기 동안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 멀티 득점도 한 번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같은 경우는 에이스 세징야, 고재현, 제카의 높은 제공권이 이들의 강점이고, 리그 중, 이 대구를 봤을 때 리그 중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나름 단단한 수비를 잘하고 있는 인천을 상대로는 다득점은 기대는 어려 보인다. 쉽게 말해서 골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골은 대구가 한 골 이상은 나올 것 같지만 그만큼 많이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다. 최소 한 골로 저는 끝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봐집니다. 대구 경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 리그 현재 5위고 패무 승패무 보면은 대구와 다르게 인천은 5경기 중에서 승을 한번 거뒀죠. 자, 최근 5경기 중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승패와 무승부를 오가며 경기를 유지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 막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유지는 하고 있다.
자, 핵심 1선 모고사 이적 이후 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 점점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경남에서 에르난데스를 영입을 했지만, 공백을 채웠지만 눈에 띄는 활약을 아직 에르난데스가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에르난데스 활약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에르난데스가 빨리 활약을 해줘야지 인천의 유나이티드도 그만큼 올라가고 할 건데, 아직까지 영입하고 공백을 채웠지만 눈에 띄는 활약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리고 김보석과 아기라르 옵션 활약으로 준수는 하지만 득점 페이스는 좋지가 않다. 이 둘이는 활약은 준수하지만 다른 애들이 잘 못 받쳐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수비 강민수로 복귀로 안정은 됐지만 이미 수비에서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잘못 말했습니다. 자, 핵심 수비 강민수 복귀로 인천은 지금 현재 안정으로 해서 수비는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대구 쪽에서 이미 균열이 생긴 상태. 자, 대구가 꾸준히 득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실점 가능성이 높다. 자, 대구가 이미 수비 쪽에서는 너무 안 좋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꾸준한 득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실점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수비 부분에서는 약하지만 대구도 꾸준히 득점을 했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이 높다. 인천도 수비 쪽 부분에서 골을 먹힐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소 비등비등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 두 경기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경기를 개인적으로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추천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 경기 자체는 추천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분석은 나중에 제가 더 따로 보고 싶은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일단은 이까지는 이 두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본다. 자, 그리고 이 두 경기 끝나고 마지막 경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형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마디 드리는 거는 다른 건 아닙니다, 형님들.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매일 꾸준한 수익 목표를 위해 해외 소스, 해외 흐름 배당, 라인업, 기본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영상이 끝나고 하단 고정 댓글 클릭 입장 문의를 주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경기랑 다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르게 이거는 2부 리그고, 일단 충남 아산 대 강주 FC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승률로 보게 되면은 강주는 17승 7무 3패를 지금 하고 있고, 승점은 58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10승 9무 7패, 승점은 39점. 최근 5경기로 넘어가서 충남 아산은 5경기 중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득점은 7득점, 실점은 50점을 하고 있고, 마지막 경기는 1패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2경기 중 1승 1패, 득점은 4득점, 실점은 20점을 했고, 홈에서는 마지막 경기는 승을 가지고 끝났네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 그 다음에 득점은 3득점이고 실점은 30점을 했고, 원정에서는 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주 FC 5경기 중 3승 2무 0패, 득점은 7득점, 실점은 3실점을 했고, 연속으로는 2연승을 하고 끝났죠. 자,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은 홈에서 3경기 중에서 3경기 중에 2승 1무 0패를 했고, 득점은 3득점과 실점은 1실점, 승은 1승을 했고,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무를 했고, 득점은 4득점, 실점은 2실점. 자, 원정에서도 마지막은 승을 거두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팀 데이터 분석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경기가 19년도에 경기가 5월 26일날 붙게 됐는데, 이때는 0대 0으로 물어떴고, 그 다음에 19년 9월 15일 이날에는 강주가 3대 1로 아산을 꺾었고, 19년 10월 6일 이날에는 강주가 아산을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26일에는 강주가 2대 1로 이겼고, 매일 마지막에 최근 경기로 보게 되면 22년 6월 5일 강주가 3대 2로 이겼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주가 다 이겼죠. 강주가 다 이겼고 마지막 제일 최근 오래된 경기는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 아산, 옆으로 넘어가 충남 아산 리그 5위고 5경기 중에서는 패무 승승패. 이전 경기 부천 2대1로 패로 연승 흐름이 끊겼다. 하지만 조직적 수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순간 균열이 생겨서 멀티 실점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 수비 이호인 부상으로 장기하 한계가 보임. 호인이 부상을 당해서 장기하로 출전을 못하겠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최근 4경기 꾸준히 득점에는 성공하고 있고 유강현 선수 제외 공격 부진으로 강주 수비 뚫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유강현은 어느 정도 밥값은 해주고 있다. 근데 나머지 받쳐주는 공격진이랑 그 부분에서는 강주 수비는 뚫기 어렵다고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는 진짜 잘 넣으면 한 골 정도 득점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집니다. 자, 그리고 강주 FC 현재 리그 1위고 지금 아까도 보시다시피 5경기를 보시다시피 패는 없고 승무 승승패. 자, 리그 6경기째 무패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고 최근 3경기는 무실점 중 올 시즌 원정에서도 실점 제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중. 쉽게 말해 3경기 동안은 실점이 없었고 올 시즌에서도 실점 제어가 원정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만큼 폼이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답답한 공격력도 살아나 최근 5경기까지 모두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랭킹 1위 밥값을 하고 있죠. 랭킹 1위. 자, 그리고 엄지성, 헤이스 중심으로 빠른 템포가 역습이 강점. 주로 쓰는 거죠. 중심으로 빠른 템포 역습. 스피드로 인해서 역습을 해가지고 자, 골이 터진다는 게 강점. 그리고 또한 허율, 라마 등 일선 옵션들이 건재한 상황으로 이들의 플랜 A 전략을 앞세워 충남의 아산의 벽을 충분히 뚫을 것으로 보임. 쉽게 말을 해서 저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강주 경기는 리그 1위에다가 패도 없이 지금 보면은 최근 5경기 모두 득점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실점도 무실점 중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경기는 솔직히 강주가 아산은 다득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비 부분에서도 멀티 시점을 당하고 있고 핵심 수비 이호인도 부상으로 못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는 자동문이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두 경기를 보게 되면은 추천 조합은 강주승 다득점으로 저는 보입니다. 강주가 그만큼 골을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자, 이 모든 경기들을 하정욱의 초안 분석이고 더 정확한 정보와 더 많은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형님들은 요 밑에 보시면 수익 입장은 댓글 문의라고 적혀있죠. 요 댓글 밑에 문의를 주시면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 무료로 다 하기 때문에 문의만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